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영역에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 중인 토지의 별도 합산과세,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자와 과세 처분에 대한 하자 승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오락장 영업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된 쟁점이지만 공통적으로 조세법의 기본 원리와 과세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큰 흐름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이러한 개념의 전체 틀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중인 토지의 별도 합산과세. 먼저 건축 중인 토지가 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대지라고 부르는 실제로 아무런 경제활동에도 제공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토지는 비사업용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런데 건축 중인 토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용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실제 경제활동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단순한 나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조세평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이유로 입법자는 건축 중인 토지를 별도 합산이라는 독립된 과세범주에 두어 도시 내 유효토지의 방치도 막고 사업활동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토지과세 구조 안에서 건축 중인 토지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할까요? 재산세 토지과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이며 별도합산은 공장용지, 업무용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 중 토지처럼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토지이며 분리과세는 농지나 임야처럼 정책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건축 중인 토지는 이미 사업용, 준비 단계에 들어간 토지라는 점에서 별도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야 건축 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축 허가를 받았다거나 착공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일관되게 기초공사의 실제 착수 여부, 특히 규준틀 설치가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규준틀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건축물의 형태 구조 위치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건축이 외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목적상 필요한 자재 적치장이나 공사 차량, 동선 같은 부속 토지도 함께 건축 중 토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사실상 멈춘 상태라면 건축 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준틀 설치일이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면 이 시점이 바로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과세 구분이 전환되는 기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규준틀은 단순한 준비작업이 아니라 건물의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첫 물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조세법의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자와 과세처분 하자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아니지만 실제 부과처분은 공시가격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가 과세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먼저 긍정설은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위법하면 그 위법이 부과처분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고시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납세자가 이를 즉시 인지하고 불복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강조합니다. 반면 부정설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시가격 고시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그 고시에 하자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불복해야 하고 이미 확정된 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부과처분에서는 그 하자를 다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자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사실상 조세부과의 핵심적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처분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접근이라는 점, 그리고 공시가격이 가지는 준규범 적대량 처분적 성격을 고려하면 납세자에게 더 넓은 구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급오락장 영업과 중과세 문제입니다. 고급오락장은 유흥접객행위나 폐쇄적룸 구조 등 사치적 요소가 결합된 영업 형태를 말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러한 시설에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과세는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부과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유흥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면 건물 전체가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고 그 결과 임대인에게 중과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세가 본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은 맞지만 고급오락장 중과세는 사실상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책성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행위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이후에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즉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과세가 임대인에게 부과된다면 이는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 제재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유흥영업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통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가 과도한 부담을 소유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입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 중인 토지의 과세구조, 공시가격 하자승계 문제, 고급오락장 중과세의 책임구조는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결국 재산세와 지방세 체계에서 어떻게 과세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동일한 기반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것이 조세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거나 관련 시험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